녹화를 안 했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부터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곡선의 점근선의 방정식은요. 결론부터 말하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x예요. 선생님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때 생기는 요 점근선의 방정식이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라는 말입니까? 예. 선생님 그러면요. 그림이 만약에 쌍곡선이 이런 식으로 생길 때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바뀌나요? 아니요. 여기에서 생겨나는 요 점근선의 방정식 역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점근선의 방정식 했을 때 하나만 외우면 되지? 엄청 쉽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만 더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화살표 빼서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점근선의 교점은 쌍곡선의 뭐다? 중심이다. 점근선의 교점은 쌍곡선의 중심. 점근선의 교점은 쌍곡선의 중심이라는 거 하나 적어 놓도록 하자.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점근선이 두 개가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는 뭘 구해본다? 교점을 구해보는 겁니다. 왜? 그 교점이 쌍곡선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이와 같은 공식이 만들어지는지 선생님이 하나만 증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나머지 2번은 여러분이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만 띄워놓고 해보도록 하겠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요.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라고 나오면 쌍곡선이 이렇게 생긴 경우죠. 자, 2번의 경우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2번의 경우에는 쌍곡선이 이렇게 생긴 경우 되겠지. 맞습니까? 자, 하나는 선생님이 하고 하나는 너희들이 할 거다. 자,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라고 나왔을 때 바로 요 a와 b를 이용해서 쌍곡선의 점근선 만들죠. 결론부터 말해볼까? 시작!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라는 점근선이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요 점근선의 공식이 유도가 됐는지 그 유도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쌍곡선의 식에서 a제곱분의 1을 a라고 취한하고 b의 제곱분의 1을 b라고 취한하면 우리는 ax의 제곱 마이너스 by의 제곱은 1이다 라고 식을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y의 값을 구해보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by만 남게끔 계속 식을 변형해 갈 겁니다. 즉 by의 제곱은 a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 맞죠?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야. 자, 이제 나는 y의 제곱만 남길 겁니다. y의 제곱만 남기면 b분의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분의 1이라고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결국 이 식을요. 선생님이 묶을 겁니다. 뭐로 묶을 거냐면 y의 제곱은 b분의 ax의 제곱으로 이 식을 묶어버릴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1 나오지. 자, 요거 두 개를 이렇게 곱해서 b분의 1만 남으려면 얘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a x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는 y를 구했어요. 자, y의 제곱이 y로 바뀌면 얘 뭐 붙어야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야 되겠지. 그리고 요게 이제 루트를 쭉 씌워야겠네? 근데 루트를 씌웠을 때 얘 하나는 탈출할 수 있지. 맞아요? x의 제곱은 탈출할 수 있으므로 루트 b분의 a x의 제곱은 탈출했으니까 x라고 쓸 거야. 자, 원래는 루트가 붙으면 얘는 절대값 x로 탈출해야 되지. 근데 절대값 x 선생님이 붙였어 안 붙였어? 안 붙였어요. 절대값 x를 안 붙여도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그래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 식은요. 절대값의 기운을 없애버려.
절대값은 무슨 기호냐면 양수로 바꾸는 기호거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면 얘는 뭐야? 야, 양수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양의 값, 오의 값 다 써먹을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절대값이 힘을 잃어요. 그래서 원래는 절대값 x 붙여야 되는데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x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루트 1 마이너스 ax 제곱분의 1이라는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점근선이라는 건 뭐냐면 점점 가까워지지만 절대로 만나지 않는 직선이지. 맞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점근선이 있으면 사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점점 점근선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아야 되는 식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x를 점근선을 구하기 위해서 무한대로 보내버릴 거예요.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보낼수록 얘는 어디에 가까워지겠어? 이게 점점 가까워지겠죠. 자, 그런데 x를 무한대로 보내버렸더니 요 식, 즉 루트 1 마이너스 ax의 제곱분의 1에서 x가 무한대가 돼버리면 무한대분의 1은 몇인데? 0이지. 얘는 결국 어디에 점점 가까워진다? 1에 점점 가까워진다요. 자, 얘가 1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결국 얘는 1이니까 전체적인 y의 값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의 x에 가까워진다 라는 이런 결론 내릴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자, 그러면 결국 얘는 식 정리하면 원래 b라는 것은요. b의 제곱분의 1이었고 a라는 것은 a 제곱분의 1이었으니까 얘를 원래 상태로 돌리면 a 제곱분의 b의 제곱에 x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이 나왔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y는 점점 가까워져서 플러스 마이너스 붙을 때는요. 요 루트에 속에 제곱이 들어가면 원래 절대값 붙이는 거지만 절대값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사라집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a분의 bx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와요. 결국 y는 점근선의 식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x라는 식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왜? 이 그래프가 점점 여기에 가까워지지. 우리는 이때 이 가까워지는 직선을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포물선의 그래프는 여기에 가까워진다.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 그 직선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 선생님이 한 작업을 밑에 여백 있지? 거기에 똑같이 한 번 더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작업하시면 돼요. 풀어보세요.
네, 포물선이지.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포물선의 식이 점점 여기에 가까워지지? 가까워지지만 절대 만나지 않는 바로 이 직선을 우리는 정근선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리해두세요.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외우고 가도록 하자. 자, 쌍곡선은요, 두 종류가 있다. 는 1로 끝나는 경우와 는 마이너스 1로 끝나는 경우. 그런데 둘 다 정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 여러분이 꼭 주의하셔야 될 건요. 포물선의 방정식에서 만들어지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이 자리는 a가 아니라는 거. a의 제곱이라는 거. 이 자리는 b가 아니라는 거. b의 제곱이라는 거.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5야. 그리고 여기가 7이야.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써야 돼? 루트 5. 여기에는 뭐라고 써야 돼? 루트 7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쌍곡선의 평행이동 보도록 하자. 자, 쌍곡선의 평행이동 엄청 쉽죠?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식 불러볼까? 시작! A의 제곱분의 X-M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N의 제곱은 1 쓰시면 됩니다. 자, 아래에 있는 식도 한번 만들어 볼까? 시작! A의 제곱분의 X-M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N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평행이동했을 때 변하지 않는 것은 길이고 변하는 것은 좌표입니다 라고 했죠? 자, 평행이동했을 때는요, 이 쌍곡선의 거리의 차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리의 차는 선생님이 항상 뭐와 같다 그랬어? 주축의 길이와 같습니다 라고 했죠? 자, 평행이동한다 라고 해도 거리의 차와 주축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평행이동하면요, 쌍곡선 중심의 좌표는 변합니다. 자, 쌍곡선의 무슨 좌표? 꼭지점의 좌표는 변합니다. 그리고 쌍곡선의 초점의 좌표 역시 변하겠죠? 그리고 변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 정근선의 방정식도 변합니다. 예, 나머지는 다 좌표인데 정근선의 방정식 얘도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변한다라는 거 이제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선생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야 이거 어떻게 보지? 갑자기 당혹스러운데? 선생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했네? 헐. 오, 당혹스러워. 어쩔 수 없다. 그냥 써야겠다. 무식하게. 그냥 써야겠다. 네. 쓰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지 않았네. 네. 자, 우선요, 우리요,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본형 정리해 보도록 하자. 자, 기본형의 형태는 쌍곡선의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죠. 한번 불러볼까? 시작! A 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 이런 형태가 있고 또 하나 시작! A 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리의 차, 일명 주축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래프에서는 거리의 차, 주축의 길이가 몇이다? 2a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그래프에서는 거리차, 주축의 길이가 몇이 되겠다? 2b가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초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원과는 달리 마이너스가 오면 반대로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 더해준다라고 생각하십시오라고 했죠. 초점 좌표와 관련된 C의 제곱은 A 제곱과 B의 제곱을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래서 우리가 C의 제곱을 구하면 얘를 가지고 C도 구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요. C를 구했을 때 초점의 좌표 뭐라고 쓸 수 있어? 얘 같은 경우에는 C, 0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작 마이너스 C, 0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초점의 좌표는 C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다로부터 C를 구해낸 다음에 C를 구해낼 수 있겠지? 그래서 초점을 쓰는데 마이너스 1 그래보세요. 뭐라고 써야 돼? 0, C. 또 하나는 0, 마이너스 C라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정근선의 방정식을 구해볼 거예요. 뭐 되겠어요? 시작!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 얘 같은 경우도 정근선의 식은 뭐가 된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 요게 기본형의 전부 되겠습니다. 기본형. 예, 끝났어요. 자, 꼭지점의 좌표 빼먹었구나. 예, 꼭지점의 좌표 빼먹었어요. 자, 우리요 꼭지점의 좌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누가 꼭지점과 관련이 있어? A제곱. 그러므로 우리는 요 녀석 가지고 꼭지점 구하면 뭐라고 쓰면 되겠다? A, 0, 마이너스 A, 0 쓰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이 나올 땐 둘 중에 누가 꼭지점과 관련이 있다? B의 제곱과 관련이 있죠? 그러므로 꼭지점의 좌표 구하면 0, B, 0, 마이너스 B라고 쓰시면 돼요. 자, 이제 기분형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자, 이제요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켜서 만들어진 표준형에 대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형은 기본형의 식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형태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A의 제곱분의 X-M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N의 제곱은 1 이런 형태가 있거나 또 부릅니다. 시작! A의 제곱분의 X-M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N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형태가 있어요. 자, 이 표준형에서의 거리차, 일명 주축 길이를 구해볼 겁니다. 얘는 거리차 주축 길이와 관련이 돼 있는 게 누구야? 얘지요. 주축 길이 몇 나오겠습니까? 2a. 자, 여기에서는 거리차 주축 길이와 관련이 있는 게 누구예요? b의 제곱이죠. 거리차 주축 길이 뭐 나오겠다? 2b가 나온다. 그래서 평행이동에도 주축 길이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라는 사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초점의 좌표를 구해볼 거예요. 자, 초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먼저 C부터 건드려야겠죠? C에 관한 정보는 어떻게 얻어낼 수 있다? 시작! C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C를 걷어냈고요. 여기 1이 있으니까 얘는 우선 뭐라고 써야 돼? C. 그런데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N만큼 평행이동했으므로 C 플러스 M, N. 자, 또 다른 초점 뭐라고 쓸 거야? 시작! 마이너스 C 플러스 M, N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초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우선 C의 제곱에 대한 정보부터 만들어 내셔야 돼요. 자, 이제 C를 구해낸 상태에서 초점 부르면 시작! M, C 플러스 N. 또 다른 초점 시작! M, 마이너스 C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초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지점의 좌표.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와 관련이 있는 문자는 a제곱이죠. 우리는 저 a제곱으로부터 꼭지점 뭐를 만들 수 있어요? a. 그런데 평행이동했으니까 플러스 m, n 마이너스 a 플러스 m, n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이 나올 땐 꼭지점의 좌표와 관련된 게 b의 제곱이죠. 우리는 b의 제곱으로부터 꼭지점 m, b 플러스 n m, 마이너스 b 플러스 n을 찾아낼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별 무리 없죠? 자, 이제 꼭지점 다음이 뭐냐? 정근선 되겠습니다. 예. 자, 정근선의 식을 만들 거예요. 자, 정근선의 식은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x를 쓸 건데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뭐라고 쓰면 돼? x 마이너스 n.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뒤에 뭐만 붙이면 돼? 플러스 n만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x자리에 뭐 집어넣는다? x 마이너스 m.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켰으니까 뒤에 플러스 n만 붙여주면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살펴봤더니 주축끼리는 기본형과 비교했을 때 주축끼리는 변함이 없지만 초점의 좌표, 꼭지점의 좌표, 그리고 정근선의 방정식, 그리고 모두 바뀐다. 중심의 좌표, 이런 건 전부 다 바뀐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일반형 정리하도록 할게요. 일반형은요, 이쪽에 선생님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일반형의 형태 자리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ax의 제곱. 자, 얘는 y의 제곱도 살아있지. 그러므로 by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y 플러스 2는 0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자, 얘가 쌍곡선의 방정식이 되어야 하는데 얘 봤더니 x제곱 앞에 있는 이 녀석은 어때? 양수지. y의 제곱 앞에 붙어있는 요 녀석은 개수가 몇이에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지. 하나는 양수야. 하나는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음수예요.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네. 그러므로 우리는 a하고 b를 곱하면 얘는 항상 0보다 작다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이해될까요? 되나요? A, B는 0보다 작다. 요걸 형태에 적어 놓으세요. 자, 식의 특징은요. 쌍곡선의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 타원의 방정식, 포물선의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없는 항이 하나 있어. 무슨 항은 없다? x, y 항은 없다라는 공통된 특징을 갖게 됩니다. x, y 항은 없다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일반형의 식이 나오면 어떻게 풀이를 해석한다?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푼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푼다.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푼다. 요게 전부 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 표준형 뭐 계속 연습해오던 거니까 알겠고 기본형도 외웠으니까 알겠고 우리요 일반형의 식, 쌍곡선의 일반형의 식인 요 특징만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쌍곡선의 일반형의 특징 이러고 요식 외우는 거 두 번만 읽고 갈게요. 시작! 쌍곡선의 일반형의 특징 ax의 제곱 플러스 by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y 플러스 2는 0 ab는 0보다 작다. 한 번 더 쌍곡선의 일반형의 특징 ax의 제곱 플러스 by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y 플러스 2는 0 ab는 0보다 작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파트를 공부할 때는요 어쨌든 비슷한 느낌의 것들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근데 헷갈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주자주 개념 보고 자주자주 문제 푸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맨 처음 배울 땐 되게 헷갈려. 막 섞여가지고 뒤죽박죽.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아 이건 이거였지, 아 이건 이거였지. 어느 순간 공부는 처음에 막 혼동처럼 섞여 있다가 나중에 차근차근 이렇게 알아서 정리가 되면서 공부가 세분화가 되고 정밀해지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곡선의 기본형 구하는 문제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쌍곡선의 기본형. 자, 쌍곡선의 기본형을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조건을 몇 개를 알아야 될까? 자, 쌍곡선의 여러분이 쌍곡선의 기본형식 알잖아. 선생님이 지금 쌍곡선의 기본형식만 빼놓고 다 지우고 있지? 자, 쌍곡선의 기본형을 알기 위해선 하나의 쌍곡선의 기본형이 주어지기 위해선 조건이 몇 개가 주어져야 될까? 문제. 조건 몇 개? 3개예요. 왜요, 선생님? A제곱하고 B제곱 미지수 2개인데 왜 조건이 3개 필요해요? 무슨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하냐면 A제곱, B제곱 2개지? 여기에다가 이 문제는 1이 오는 문제인지 마이너스 1이 오는 문제인지 이것도 결정을 지어줘야지 하나의 쌍곡선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조건 총 몇 개 필요하다? 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어 놓으세요. 쌍곡선의 기본형 구하기. 화살표 옆으로 빼서 조건 3개가 필요하다예요. 조건 3개가 필요하다라고 좀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 3개가 필요하다고. 예. 조건 3개 이렇게 적어 놓고요. 자, 요 3개가 필요한 이유는 A의 제곱도 알아야 되고 B의 제곱도 알아야 되고 혹은 는 2를 선택할 것인가 는 마이너스 1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요 3개를 모두 다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요. 자, 그런데 출제자가 우리에게 초점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초점은 조건 2개의 역할을 해요. 자, 초점은 조건 2개의 역할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쌍곡선에서의 초점이라는 것은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우선 조건은 하나야. 그치? 선생님 그러면 또 다른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초점이 주어졌는데 초점이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얘는 뭐야? 는 1이지. 초점의 그림이 주어졌는데 초점을 이렇게 주고 있어. 출제자가. 그럼 얘는 뭐예요? 는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초점이 주어질 때는 조건 2개를 달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되겠습니까? 조건 3개가 필요하는데 초점이 주어진 것은 조건 2개와 같구나.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꼭지점이 주어져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치? 꼭지점이 주어져도 가로 라인으로 꼭지점이 있냐, 세로 라인으로 꼭지점이 있냐에 따라서 꼭지점이 이렇게 가로 라인으로 있네? A제곱에 대한 정보네. 세로 라인으로 있네? B제곱에 대한 정보네. 는 1이네?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꼭지점 역시 조건 몇 개에 해당된다? 2개에 해당된다 라는 사실을 안 상태에서 아래 나와 있는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그리고 용고 교과서 앞에 목차 있죠. 그 목차의 사진을 누가 선생님한테 찍어서 보내줄 사람 없어요? 이게 교재마다 순서가 조금씩 다 달라가지고 보내줄 사람? 예, 소리양이 해주세요. 이거 한번 해주세요 이러면 아무도 안 한다? 지정해야 돼. 그치? 사람 죽을 때도 거기 파란 옷 입은 사람 이렇게 지정해야지. 119에 신고해주세요 이러면 신고하고, 좀 누가 119에 신고해주세요 이러면 서로 하겠지.